내에서는 자버, 먼데이닷컴 이 두 가지 툴을 동시에 활용해서 채용 프로세스와 신규 입사자 온보딩 프로세스를 어떻게 효율화할 수 있는지 실제 사용 사례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버는 전자문서 관리를 위한 도구이고요. 먼데이닷컴은 업무 관리 협업 툴인데요. 이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인사채용, 근로계약서 작성, 온보딩 등 전반적인 HR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자버의 이동욱 대표를 다시 한번 모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디오가 잘 켜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동욱 대표님, 이제 뭐 대표님 얼굴 잘 보이고 마이크도 네,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금 흘리셨죠? 네, 네. 아니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실제 그 우리 자버 전자문서 관리 자버하고 그다음에 먼데이닷컴을 활용해서 채용과 온보딩 프로세스 만들기에 대한 사례를 우리 이동욱 대표께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이제 마이크가 잘 되네요. 채용과 온보딩 프로세스를 한번 먼데이랑 자보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려 보려고요. 보통 이 채용이나 온보딩 프로세스를 만들 때 가장 이게 비슷해요. 고민이 뭐냐면 단계별로 만들지 지원자별로 만들지 이게 항상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제가 조금 예시를 보여드리면 보통 이런 칸반을 많이 쓰잖아요. 칸반에서 뭐 지원자가 들어오면 서류 합격시키고 그 다음에 사전과제나 뭐 인터뷰, 온보딩 절차 가는데 요게 쓰다 보면 되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제가 먼데이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자버로 프로세스를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실제 지원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저희 실제 프로세스거든요. 보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쵸, 이 지원자 접수일이 딱 찍혀요. 요건 어떻게 찍히는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서류가 완료돼서 서류 심사가 완료, 그 다음 사전과제 1차, 2차 면접도 만약에 뭐 2차 면접은 진행 중이다 완료되고 연봉상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최종 합격까지 완료됐다.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서류 심사가 완료됐고 서류 심사에서 바로 사실 1차 면접을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사전 과제라면 이탈할 것 같아서 이 사람 꼭 잡아야겠다고 하면 오히려 이걸 스킵시키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사전 과제 진행하면서 동시에 연봉 협상을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겠다. 그렇죠. 사전 과제를 진행하면서 그냥 면접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2차 면접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개발이나 디자인 직구는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칸반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막 면접 갔다가 다시 막 사전까지 끌고 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결 먼데이가 되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커멘트를 각 담당자별로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레이님 이번에 사전과제 확인해 주신 거 뭐 이렇게 뭐 이런 커멘트 남길 수 있겠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면 알림이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에 대한 커멘트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기에서 이 프로세스가 길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1차 요거는 온보딩입니다. 온보딩. 아니, 채용 프로세스가 끝나면 입사일이 확정되잖아요. 입사일을 찍겠죠. 이렇게. 찍으면 그 다음에 또 온보딩 프로세스가 또 길어져요. 이것도 제가 좀 요약해 놓은 거예요. 보여드리려고. 훨씬 길어요, 사실은. 절차들이. 그러면 요게 되면 이게 이렇게 길어다 보면 이게 왜 온보드 보통 채용 담당도 온보딩은 다 하거든요. 요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건 메인 테이블이고 채용 테이블을 만들면 되는데 요거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채용하면 딱 채용만 보여요. 채용 쪽만 딱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요걸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아까 저희 거랑 되게 비슷해요. 이거는 기본 사스들이 다 쓰는 거고 여기 뷰를 하나 만듭니다. 테이블 만들어 볼게요. 테이블 만들면 예를 들어서 뭐 담당자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표자 테이블, CEO 테이블로 만들어 볼게요. CEO 전용. 이렇게 딱 만들면 여기에서 이 필터를 걸고 숨길 정보들을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서류 심사는 안 보고 예를 들어서 사전 과제도 안 보고 2차 면접만 보고 최종 연봉 협상까지만 하고 최종
하고 뭐 입사일은 당연히 찍을 거고 그다음에 온보딩 과제는 뭐 온보딩 과제만 제가 한다라고 하면 정규직 계약 일만에서 이북에다 저장하면 제가 볼 뷰만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거는 온보딩 과제는 뭐 제가 준다고 하면 제가 뭐 맡고 이런 식으로 뷰를 세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뷰를 필터를 건 게 채용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채용 담당자는 이쪽만 즐겨찾기 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온보딩 담당자들은 온보딩만 걸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채용 담당자에서 뭔가 합격이 되면 이거를 이쪽 테이블로 넘겨주면 돼요.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 사람 태그를 합격자로 해주면 돼요. 그럼 합격자로 딱 만들어주면 여기 온보딩 프로세스 가면 여기에 다시 떠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여기 필터를 잘 보면 합격자라는 필터로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잘 보면 이게 전체 메인 그 데이터가 다 들어있는 뷰예요. 이거를 여기다 하나에다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값대로 필터를 걸어서 채용 프로세스, 온보딩 프로세스, 뭐 CEO 전용 아니면 뭐 채용 담당자 전용 이런 걸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먼데이의 좀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이 중간중간에 프로세스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채용되다 보면 아니면 칸반을 만들면 여러 개 칸반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 순서가 섞이더라도 어디가 진행 중인지가 어디가 그 다음에 그냥 스킵이 됐는지 결국 스킵인지 제가 만들 때 전 특징은 스킵을 걸어놔서 검은색이 돼 있는 거면 다 완료된 거고 초록색이 남아있으면 아직 뭔가 하나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금 시각화를 해두면 그냥 딱 봤을 때 뭔가 이게 아니면 여기 뭐 이렇게 대기 중 이런 컬러 값을 저는 보통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봐요. 보통은 스킵이나 완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일을 하던가 말던가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두면 굉장히 좋고 제가 살짝 저희 제품 칸바도 비슷하게 해놓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나중에 저희 세미나 보면 보여드릴게요. 심지어 어떤 프로세스별로 시간까지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또 하면 뭐 데이터 팀, 뭐 에디터 팀, 독스 팀 이거별로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고 일정이 관리되는지가 사실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굉장히 요게 먼데이 장점이고 그럼 먼데이랑 자바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이 지원자가 어떻게 들어온지를 관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저희 있잖아요. 그러면 공유 페이지를 딱 누르면 이 설문을 받는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제가 세팅한 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편집하기 누르면 뭐 우리가 쓰는 노션이나 이런 것처럼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장점은 조금 더 쉬워요. 사실은 노션은 기능이 좀 많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 쪽에는 이렇게 하이 페이지를 만들어서 하이 페이지에서 이렇게 간단히 하고 여기 장점은 딱 다른 점이 이겁니다. 지원서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지원서를 받으면 이 지원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다 쌓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설문이 따로 세팅할 필요 없이 이렇게 다 쌓입니다. 이렇게 쌓이면 제가 일부러 이거 실제 데이터라서 이름은 감춰버렸어요. 이름도 여기 보면 열립니다. 수신인, 발신자로 열면 어떤 사람이 열었는지 다 보여요. 사실 제가 일부러 요거는 실 데이터라서 제가 좀 감춰둔 건데 요것도 뭐 이런 것도 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그래서 뭐 오프라인 면접 발송한 건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 지금 열면 안 돼서 제가 뒤에 걸로 보여드릴게요. 실제 데이터라서 이렇게 다 쌓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아까 요 페이지를 간단히 세팅해두면 진짜 편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들어왔으면 이 들어온 사람별로 여기에서 이 열면 여기에서 이 사람별로 여기서 바로 문서를 또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걸 가지고 오프라인 그쵸 실제 오프라인 인터뷰를 보내면 이렇게 오프라인 인터뷰를 보냅니다. 저는 오프라인 인터뷰를 되는 시간을 세팅해놨어요. 그래서 되는 시간 링크를 누르면 되는 시간이 딱 연결되게 이렇게 세팅해놔서 계속 돌리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세팅하면 예전에는 이거를 저희 담당자분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렇게 해두면 이분의 문서들도 채용 지원서부터 오프라인 인터뷰 안내부터 나중에는 뭐 입사하면 계약서까지 다 쌓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왜 그 프로세스 관리가 전 먼데이가 좋은데 왜 굳이 자버를 여기서 쓰냐면 결국에 나중에 이 사람 이력서 어딨지? 지원서 어딨지? 뭐 동의서 받았나? 이거를 한 곳에서 보려면 결국에 분산되면 어려워요. 나중에 이거 찾다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도 모든 문서는 한 곳에서 관리하고 그 프로세스는 먼데이에서 보통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공식 문서는 한쪽에다 몰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되고 여기서 보면 저희는 각각 직군별로 이렇게 모든 담당자들을 지원자들을 여기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 되고 전체로 보면 전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원했는지 여기서 관리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좀 데모 버전으로 돌아가 보면 네. 그래서 여기 뭐 지원자들이 이렇게 아까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편집하기 눌러서 보면 이 설문이 들어올 때 아까 보면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돼요. 어떤 거를 기본 필수로 할지를 다 전체 선택을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아까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떤 담당자 태그를 달고 들어올지 설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필터를 나중에 걸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필터 걸린 걸 가지고 태그 걸린 거 가지고 먼데이에 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폴더로 들어올지 그쵸. 어떤 폴더로 들어올지 어떤 태그를 달고 들어올지를 해놓으면 이렇게 태그를 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게 프론트엔드인지 뭐 어떤 백엔드인지 이런 태그 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만든 걸 보면 지원자란 태그로 달고 들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지원자란 태그 달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제가 예시로 들어놓은 이분이 아쉽게도 불합격이면 불합격 태그를 걸어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불합격 온 분들을 한 명씩 불합격 처리를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지원해서 감사합니다. 면접 불합격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템플릿 다 수정할 수 있고 아니면 한 번에 3명 다 불합격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지원해서 감사합니다 해서 보내서 네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제가 실제로 보내볼게요. 이런 게 각각 양식마다 달라가고 바로 한 번에 보내면 메시지를 뭐 이것을 패스트해요. 사실 우리 팀원분들 전화번호 넣는 거라서 뭐 카톡으로 다 날라갑니다. 이렇게. 네. 이름은 이거지만 저희 팀원분들 전화번호를 넣었던 거라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상담원 검토 중인지 아닌지 이렇게가 다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지원이 되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설명드리면 프로세스를 이렇게 관리하고 여기다 문서 링크를 걸어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바뀔 때마다 오토메이션을 먼데이랑 걸어도 되고 그런 게 사실 저도 오토메이션 거는 게 조금 편할 수도 있는데 저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내요. 왜냐하면 보낼 때 어떤 사람은 사실은 그냥 간단한 서류를 보낸 분들한테 그냥 일괄로 세팅된 걸로 보내고 사실 되게 정성스럽게 지원서를 보냈거나 아니면 면접까지 본 분들한테는 제가 좀 개인 메시지나 피드백을 좀 남겨서 보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원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커스텀한 템플릿으로 뭔가 추가 커멘트를 다는 걸 템플릿 세팅해 놓고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고 심지어 이렇게 온 분들한테 저희는 프론턴이라는 공유 오피스인데 이렇게 이것도 방문자들한테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 걸로 보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언제 방문할지를 한번 전날 리마인드해서 11시에 하면 이렇게 템플릿을 보내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를 이거를 하기 전에 맨날 1층 오면 저희가 나갔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도 세팅해 놓으면 방문도 되니까 저도 요거를 담당자가 보낸지 안 보낸지 어디서 확인하냐면 이분 맞아 우리 담당자분이 연차인데 이분한테 안내를 했나? 가서 보면 지원자분한테 가서 봤는데 안 나갔네 공지가. 그러면 제가 빨리 보내기도 해요. 뭐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해서 이렇게 저희가 되게 잘 활용하는 거는 이렇게 프로세스 관리를 먼데이에서 문서를 주고받는 거는 자버에서 해서 프로세스와 이렇게 문서를 주고받은 커뮤니케이션 관리를 이렇게 두 개 이원화해서 이렇게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렇게 사용해본 번호는 먼데이가 요렇게 시각화가 굉장히 좋아요. 뭐 금방 그쵸. 어떤 게 진행 중인지 요렇게 컬러 값을 하고 하는 게 좋아서 요렇게 저희는 먼데이를 저희도 사실 되게 많은 협업 툴을 써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어떤 협업 툴이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뭔가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를 원하는 분들 먼데이가 좀 잘 맞고 사실 약간 되게 심플하게 관리하기에는 먼데이는 약간 조금 그런 디테일이 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디테일을 관리하기 좋아하고 아니면 이런 회사들은 먼데이가 굉장히 잘 맞고 우리는 이런 난이도가 좀 어렵다 하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IT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먼데이 쓰는 거 많이 보여주니까 굉장히 이런 프로세스 관리를 많이 물어보셔서 저희도 그래서 요번에 이 루비콘이랑 같이 먼데이.com 세미나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네. 일단 시간이 거의 돼서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가 요거 끝나고도 간단히 그냥 저희 프리 토킹 하는 시간 있으니까 뭐 거기서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데이와 자보의 파워 유저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어느 분이 시간 초과 이렇게 네, 채팅창에 올려주시는데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